안녕 얘들아. 편서풍 파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이게 몇 페이지야? 147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그림에서 봤을 때 지난번 그림에서 요 그림 있었죠. 요 그림 기억나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죠. 자, 남쪽에는 공기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기둥이 높고, 그 다음에 북쪽은 낮아요. 밀도가 커서. 자, 그래서 같은 기압을 연결한 선, 등압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가 요만큼이 850, 요만큼이 700, 요만큼이 500헥토파스칼. 그러면 이쪽이 기압이 높고 이쪽이 기압이 낮죠. 이쪽이 기압이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기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전향력은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자, 따라서 이 공기는 안쪽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는 자, 보시면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볼 때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으로 볼게요.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으로 볼 때 높이, 이쪽에서의 높이와 이쪽에서의 높이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으로 봤을 때 남쪽에는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높이가 낮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500헥토파스칼이라고 할 때 이 지점의 높이가 우리가 이쪽이 남쪽이죠. 이쪽이 북쪽이고, 그랬을 때 여기가 5,800m 대략. 그 다음에 이 지점의 높이가 대략 5,60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압면은 똑같은데 같은 등압면에서의 높이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이 그림을 이제 편서풍 파동 그림을 그려볼게요. 편서풍 파동은 500헥토파스칼 등압면 면적이에요. 등압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고요.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북쪽에서는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높이가 5,600m였고 남쪽에서는 5,800m였죠.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편서풍 파동 이렇게 굽이굽이 파동을 치는데, 일단 서에서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부는데 파동 굽이굽이 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고기압성 회전, 고기압성 와도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기압성 회전 또는 저기압성 와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고기압성 회전 또는 고기압성 와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지점은 지금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죠.
아까 얘기했죠. 남쪽이 기압이 높고요. 북쪽이 기압이 낮아서 기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쪽으로는 전향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공기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이 공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여기 고기압성 와도 있는 쪽 이쪽 다시 오게 되면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냐면 전향력이 작용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니까 뭐가 생겨요? 그렇죠. 원심력이 생기죠. 원심력. 그래서 원심력이 생깁니다. 원심력. 이쪽으로 이렇게 원심력이 또 생겨요. 원심력. 자, 그러면 이 공기는 어느 쪽으로 가요? 이 공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전향력은, 그쵸? 여기서 위에다가 쓰면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이 합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저기압성 와도가 있는 쪽을 보면 기압 경도력은 똑같죠. 기압 경도력은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전향력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원심력이 작용하죠. 원심력은 어느 방향? 원심력은 이쪽 방향. 원심력.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전향력은 뭐죠? 기압 경도력 빼기 원심력이죠.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고기압성 와도 쪽에 보면 똑같죠. 기압 경도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죠. 똑같은 거죠. 왼쪽에 있는 고기압성하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공기가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플러스 원심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지점을 볼게요. 요 지점에서 기압 경도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향력은 이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구간이에요.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심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균형을 이루는 지균풍이 되는 거죠. 지균풍. 그래서 여기는 뭐냐? 자, 여기는 뭐냐면 지균풍이죠. 지균풍.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경도풍. 그쵸? 여기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경도풍.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경도풍이죠. 여기도 경도풍.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요 지점 보면 이렇게 해서 기압 경도력 있고요. 그다음에 전향력 이쪽으로 이렇게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바로 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지균풍이죠. 자, 그래서 이 지균풍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면 기압 경도력하고 전향력이 같죠. 여기도 기압 경도력하고 전향력이 같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편서풍 파동이 부는데 경도풍, 지균풍, 경도풍, 지균풍, 경도풍 요렇게 해서 이제 굽이굽이 쳐서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힘의 균형은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이 합력이에요. 여기서는 고기압성 이쪽에서는
그다음에 여기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아요. 그러면 누가 더 바람의 세기가 큰 거죠? 전향력이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크다라고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쪽이 고기압성 경도풍이 있는 요쪽이 여기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부분을 볼게요. 저기압성 있는데 보면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빼기 원심력이니까 여기서 바람이 제일 약하겠죠.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여기서 가장 약해요. 여기서 가장 약하고요. 여기서 바람이 가장 강해요. 이해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기압 경도력하고 전향력이 같고요. 여기는 여기하고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바람의 세기가 가장 세요. 자, 우리가 요 저기압성 경도풍 요 저기압성 경도풍 있는 여기 있죠. 여기를 우리가 기압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기압성 경도풍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기압마루라고 얘기를 해요. 기압마루. 기압마루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만요. 요거를 요 부분 있죠. 여기를 기압마루라고 해요. 여기는 기압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기압마루에서 바람의 속도가 가장 세요. 고기압성 경도풍이 있는 기압마루에서. 자, 다음에 저기압성 경도풍이 있는 기압골에서 바람이 가장 약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냐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를 이제 봅시다. 자, 여기서는 바람이 엄청 세요. 근데 여기서는 바람이 아주 약해요. 그러면 이 뒤에서는 바람이 막 밀려오는데요. 앞쪽으로 갈수록 바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는 못 나가는데 뒤에서는 막 밀려와요. 앞에서는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요 부분에서 공기가 모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차들이 막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데 뒤에서는 차들이 막 쌩쌩 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정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수렴된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가 지금 상층이에요. 5,600, 5,800m 되는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모이면 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강기류가 생겨요. 그러면 땅에서는 뭐가 생긴다? 그렇죠. 고기압이 생긴다. 고기압이 생긴다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기압 마루 쪽을 보면 이쪽이 지금 바람이 쌩쌩 가고 있어요. 쌩쌩. 근데 요 뒤쪽에서는 바람이 못 가죠. 앞에서는 쌩쌩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바람이 못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비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공기가 비면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공기가 올라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겨요.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하층에서는 저기압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층의 편서풍 파동을 봤을 때 기압골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기압골의 동쪽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겨요. 발산이 생기면서 공기가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하층에서 저기압이 생기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겠죠. 자, 반면에 기압골의 왼쪽의 서쪽에서는 공기의 수렴이 생기면서 공기가 하강하고 지상에서는 고기압이 생겨서 날씨가 맑아진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기압골의 동쪽에서는 발산이 일어나고요. 발산이 일어나서 상승기류가 생기죠. 그래서 하층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돼서 흐리거나 비나 눈이 올 수 있겠죠. 자, 반면에 기압골의 동쪽은요. 수렴이 일어나요. 상층에서 수렴이 일어나면 공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하강기류가 생기고요. 자, 그래서 하층에서 고기압이 생기니까 날씨가 맑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편서풍 파동입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기압골에 동쪽에 그 하층에서는 저기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저기압은 결국엔 이렇게 온난전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랭전선이 있는 온대 저기압이 발달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하층에 지상의 일기예보를 할 때 이 상층의 편서풍 파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표면에는 뭐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산맥도 있고 도시도 있고 해요. 그래서 지표면에서의 공기의 변화는 굉장히 불규칙하고 알 수가 없는데, 상층에서 일어나는 공기는 지표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성을 띠고 일정합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띠고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층의 편서풍 파동을 분석을 하면 하층 땅에서의 고기압과 저기압의 배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확한 일기예보를 위해서 이 상층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